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택배노동자 근로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시찰에 앞서 택배이사 과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주식회사 한진에서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택배기사들의 업무 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택배기사들의 과로사의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인 심야 배송을 저희가 11일부터 즉시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미배송한 물량은 다음날 배송을 실시함으로써 택배기사들의 휴식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택배기사 회사들의 좀 특징이 택배기사들의 산재 가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태를 제가 다시 한번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 택배기사들이 산재보험을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택배기사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특히 택배기사들이 취약한 심혈관계 검사 품목을 포함해서 제가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기사들의 건강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의 대형 방송을 통해서 운전부상 분리를 통해 소외를 하고 있고요. 대선 촬영하면서 저희 작업은 상품 수사하고 있고 아까 된 상품은 컨베이어 벨트 통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의 오차가 상품에 대해서 수사해 준 적은 전이 구역에 대해서 가격을 수사하고 예전 속도에 따라서 상품 지정을 하고 그 부분이 이낙연 당대표께서 모든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박서군 대표님, 김태환 대표님, 자주 뵈서 반가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일로 장소만 바꿔가면서 계속 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손동수 차관, 이소정 차관도 마찬가지로 자주 뵈서 반가운 게 아니라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때도 대책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뒤로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이번 달에도 과로사가 이어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경우도 있었고 이것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네요. 불행 중에 다행으로 업계가 자발적인 개선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이걸 한민택배도 세 달부터 분류 작업에 1000명을 투입하겠다. 심야 배송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보완할 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택배노동의 현실이 몇 가지의 대책으로 해소될 수 있을 만큼 녹록치가 않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수당 노동시간이 71.3시간, 과로사 인정기준을 넘는 노동을 하고 계시고 산재율이 평균의 4.5배, 비참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대표님 브리핑을 듣는데 그걸 가벼이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한진에 누가 아직 안 오셨나요? 우리 공동대표시니까 택배 노동자들이 많이
겪으시는 질환이 심혈관계다 하는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심혈관계 질환은 왜 생기는가? 다 아는 거지만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과로, 스트레스, 그리고 식사일 겁니다. 식사도 인스턴트 식품 또는 빠른 식사, 여기에 심혈관계 교통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거예요. 그 요인이 한꺼번에 개선돼야만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건강검진에 심혈관계 항목을 추가한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오늘 제가 들은 설명 가운데 제일 꽂히는 대목이 그 대목이었어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CJ에서 우리 배웠을 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그때 얘기를 했었고, 내용은 거의 다 이제 조정이 됐으니까요.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그 취지를 살리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관련법과 병합 심의가 될 겁니다. 어차피 어찌되었건 그 법안을 제안하신 분들의 당초의 취지를 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훨씬 더 실효성 있는 말씀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아까 오다가 우리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택배 노동자가 매우 열악한 처지에 내몰리고 계시지만 이 대리운전 노동자들, 설마 저런 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 말이 안 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그나마 모여서 일하시고 전속돼 계시고 그래서 문제가 포착되기 쉽고 집단적으로 표출하기도 쉽고 대응할 수도 있는데, 이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그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택배 노동자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조금 더 진즉 이런 조치들이 취해졌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들을 주목하고 사회적 관심, 또 정치적 관심들이 모아지는 가운데 택배 회사들이 속속 개선 대책들을 내놓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표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일 배송, 총알 배송, 뭐 이런 개념이 좀 없어지지 않는 한 언제고 과로에 내몰릴 수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면,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도 이런 택배 과로 현실에 대해서 함께 응분의 공감과 또 동참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이렇게 과로사를 방지하고 과도한 노동에서 택배 노동자를 해방시키자고 하자면, 또 그렇게 국민들의 양해와 이해도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택배 회사들이 내놓고 있는 이러저러한 대책들이 생활물류법에 이어서 중요하게 우리가 정착시켜야 될 표준계약서의 한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한 발 더 나아가자고 하면 그렇게 소비자들의 동참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도 추진해 나가야 될 터인데, 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데 을지로위원회가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대화가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올바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이제 오늘 함께 해주신 이낙연 대표님을 비롯해서 을지로위원회 위원님들 노력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CJ가 발표를 하기로는 했는데, 지금 이어서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문 안에는 이제, 분류 비용에 대한 얘기가, 마치 이제 CJ가 다 책임지는 것처럼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택배기사와 대리점에게 이제 전가시키는 형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을 이제 제한한다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반적으로 물량 제한만 언급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택배 기사들이 자기의 이제 수수료가 이제 삭감될 거라고 위기 의식을 지금 대단히 높게 갖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구역이라는 개념이 저희들한테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 구역을 가지고 이제 대리점 소장이나 이제 CJ 원청에서의 갑질에 또 이제 시달릴까봐 걱정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되고 있는데 저희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물량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에 발상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러면 이제 다만 많은 물량을 배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아주 낮은 수수료에 기인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물량을 제한한다면 적정한 수수료를 같이 언급하고 논의가 이제 돼야 되는데 현재 이것이 CJ 대한통 원청의 주도성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현장에서 이제 상당한 위기 의식을 이제 느끼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 그 형식적으로 이제 기사 대표를 선임하면서 구색을 이제 맞추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한 터미널에서 이제 기사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보면은 회사 원청의 주재원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터미널에 있는 기사들 쭉 모아놓고 내용 설명하지 않고 그냥 투표하라 그래갖고 기사 대표를 뽑고 그 사람 이제 앉혀놓고 앞서서 설명드린 이제 비용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일방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이제 모양새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에 저희가 이제 환영의 입장을 내긴 했는데 전향적이라고 그 취지는 지금 이제 온데간데 없이 더 현장이 안 좋아지는 이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어서 문제 제기를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한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지겠다고 이제 명확하게 밝힌 부분이 대단히 이제 전향적이다 저희들은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롯데의 발표문과 관련해서는 비용의 문제 그 다음에 추진 시기에 대한 문제가 다 모호해요. 그래서 사실상 CJ와 한진이 진행한 것에 대해서 그냥 소나기만 좀 피하자라는 듯한 이제 인상을 받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택배사들 전체 차원에서 어쨌든 최근에 수수료를 삭감해온 데는 없습니다. 근데 롯데는 수수료를 지금 한 2, 3년에 거쳐서 계속 삭감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현장의 분노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오늘 이제 파업을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으로 이제 극단을 가고 있는데 대화하고 협의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공격적으로 직장 폐쇄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어제 이제 확인이 됐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정한 수수료 그리고 적정한 물량 이게 하나의 주요 내용으로 되고 또한 이거는 택배 비용의 문제로 같이 이어지게 되고 그런 데서 택배 업계에 있는 백마진이라고 하는 문제 이것이 같이 연계돼서 논의되고 풀려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이러한 전반적 문제가 노사 간의 관계에서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면 그리고 또 그 택배사들이 쭉 앞서서 이제 분류인력 투입 발표하고 그 이행의 과정들을 온전하게 취지대로 잘 풀기도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인식이고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진행이 되려면 민간공동위 을지로위원회에서 제출했던 민간공동위의 이런 그 의제들이 잘 다뤄져야 실제로 제대로 추진 가능하지 않겠냐 저희들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토부하고 이제 노동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계속 문제인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노동부에서 이제
그 산재 관련해 가지고 산재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 전수조사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셨었는데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런 거예요. 적용제의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확인서들을 지금 다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효력도 없는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노동부나 이제 국토부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를 꾸미는 거죠. 그러면 대리점 소장들이 와가지고 그 확인서 써라 그러면은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제대로 이게 반영이 되겠냐 이제 이런 대목들. 그리고 국토부에서 제가 앞서서 이제 택배 수수료에 대한 얘기, 가격에 대한 얘기, 백마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부에서 이미 2017년서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것이 진행이 안 되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참에는 꼭 이런 걸 원만히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전환의 시작이 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낙연 대표님께서 직접 이렇게 두 번이나 현장 방문을 해 주시면서 문제 해결을 좀 촉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마치 이 조선 왕조 시대에 이 말은 비슷한 이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지주가 돈은 챙기고 실제로 관리하는 건 말은 소작인들을 이른바 수탈하는 이런 체제인데 지금 돈은 재벌 택배사들이 챙기고 대리점이 마름 역할을 하면서 대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만 딱 관리합니다. 그리고 택배기사들은 거의 원시적 수탈을 당하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분류력 이 별도 투입 문제라든지 산재 적용 문제는 또 심혈관 아까 이산 대표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심혈관계 이 문제가 과로사하고 바로 직접된 이 부분입니다. 그걸 어쨌든 하기로 했다는 건 다행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겁니다. 실행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손학비가 오니까 손학비는 피해보자는 식으로 아마 발표는 했는데 실제로는 아마 여러 가지 꼼수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실행 세부 지침을 함께 또 좀 구체화시키는 문제, 또 제대로 이행하는지 이행 점검 문제, 그리고 또 그에도 여러 가지 해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스템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결국은 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왜냐하면 당사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택배 이용자들이 모든 국민이 택배 이용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사정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행 세부 지침 문제나 또 이행 점검 문제나 그다음 기타 또 여러 가지 돌출되는 해난들에 대한 이 해소 방안들을 찾아가는 아마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또 롯데택배 이야기도 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구에서 대구 칠곡 물류센터에서는 쿠팡 경우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한 17,000명 정도가 아마 일을 하고 있는데 센터에서요. 그런데 이 야간 근로를 1년 4개월이나 연속적으로 했습니다. 원래 야간 근로란 게 예외적인 근로 형태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 제도에서는 야간 근로에 대한 규제 지침이 별로 없습니다. 교대 근로는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대 근로에 대한 노동부 지침도 있고 있는데 야간 근로는 아예 이렇게까지 상시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이나 또 국회에서 야간 근로의 말하자면 남용, 또 이로 인한 건강 파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좀 챙겨주시길 희망하고요. 이 27살짜리가 태권도 3단입니다. 태권도 3단의 75kg 건장한 체력의 소유자가 1년 4개월 동안 야간 근로만 하는 사이에 몸무게가 15kg가 빠지고 결국은 가슴에 통증이 있다고 하다가 결국
참사에 이르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실제 내용은. 근데 일용직이 아니라 우리 정부 분류법에 의해서 상용직입니다. 상용 비정규직인데 이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못 받고 있는, 말하자면 건강검진 안 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법정 휴가 제대로 안 준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안전교육 안 하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노동법적 그런 보호를 회피하게 한 탈법적 그런 명목으로 이 일용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근로 실태를 보면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이다. 상용직은 다름없다. 계약서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아마 이런 부분, 특히 배송 기사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개선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집중적으로 분류를 하는 이 물류센터의 그런 이 근로 실태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뭐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쿠팡만 하더라도 벌써 4사람째 이래저래 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도 지게차에 의해서 사망 사고 났죠. 그래서 이 특별 근로감독, 이런 일용직을 방자한 그런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적 노동법적 보호가 박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 근로 감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아까 대리운전 이야기도 하셨지만, 대리운전 외에도 이제 라이더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물류센터에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이런 부분에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롯데의 경우는 배송 수수료를 깎아가는, 그리고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원시적 그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정부 여당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번에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